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팩트TV와 함께하는 더 IMPT에서는 여러분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P터 이명루입니다. 2017 촛불 대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선 아바타.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와 작가 하신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하신아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20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22일 남았습니까? 21일 남았습니까? 이제 남지 뭐 않았어요? 완전 활기찬 분위기가 예. 오늘 수원역 요새 저는 광화문 요새 이런 사진들도 보고 현장 취재도 좀 보고 이랬거든요. 예. 아니, 그 6시에 광화문에서 그 문재인 후보 유세 그 모습 보셨어요? 저 수원역도 봤는데요. 저는 무슨 그 인도 영화 있죠? 발리우드 무비 발리우드 볼 무비. 발리우드만. 아니 무슨 군중이 막 그리고 같은 제스처를 다 하시면서 막 달려드는데 중앙유세단이 있고 이제 지역 그 시도당의 그 유세단이 있는데 오늘 광화문은 이제 중앙유세단에서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막 몰려들어오는 거 보면은 야 이거 너무 떼거지로 오시더라고요. 떼거지가 그래서 뭐니, 떼거지가? 아 그렇구나. 무리로 무리지어 때를 오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에 반해 저는 원래 이제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쪽의 소식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오늘 그러니까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가 대구 죽전사거리인가? 거기서 이제 유세를 했어요. 조원진. 네. 불쌍했어. 아니 뭐 혼자서 그냥 태극기만 들고 이러고 있었어. 근데 작년에 제가 그 지역에 총선 아바타 그 취재를 가면서 네. 그때 개소식 때 그 일단 난리가 났었거든. 사람들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근데 오늘 봤더니 썰렁. 뭐 노관심이라서 그 많은 그 어르신들은 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이게 또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또 뭐 약간 뭐 나오는 게 없나? 세용지마 그다음에 아이고. 자업자 등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없나 보다, 있겠죠.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시대가 요구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나머지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주변화돼서 있죠. 너무 저는 기쁠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부에는 이제 19대 대선 후보 등록한 사람들을 이제 후보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자 오늘의 대선 이슈는 당연히 포스터가 포스터 나왔습니다. 딱 나왔어요. 포스터 나왔어요. 포스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핫했던 포스터가 역시 3번이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이제 포스터인데 좀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기성의 그 포스터랑 좀 많이 달랐는데 저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합성이라고 그러는데 반전 합성하고 이게 저기 이제 몇 가지 이제 합성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정당 후보들과는 좀 다른 식으로 이제 포스터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이거를 연구소 광고 대표 천재 이재석 이재석 씨가 하셨다 이랬는데 했다는데 이게 보도가 2개가 나왔어요. 한국일보 보도에서는 이재석 씨가 굉장히 자기가 직접 했다는 식으로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안철수 후보 포스터는 역사 교과서에 실릴 것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한국일보에서. 나왔다고요? 예. 근데 포커스 뉴스에서는 또 완전히 다른 인터뷰가 그쵸, 이제 나왔죠. 오후에는 아니 뭐 거기서는 홍보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내가 손은 많이 안 댔고 사진이 없어서 합성을 했고 정치인이 그럼 연기를 하겠느냐 막 스튜디오 해놓고 하면 별로 좋은 사진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네. 제가 자기는 뭐 그다지 별로 신경 안 썼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가 나왔어요. 예, 제가 이제 이 두 개의 이제 기사를 이제 이렇게 딱 갖고 왔는데 워딩은 처음에는 똑같아요. 이제 그 제작을 직접 한 건 아닌 건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예. 네. 예, 직접 제작한 건 맞는데 그 제작을 하지 않았지만 조언을 했다. 요거는 이제 워딩이 똑같은데 네. 여기서 그 한국일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다는 식으로 식으로 이제 이제 보도를 했고, 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뉴스는 그냥 뭐 자문만 했다. 그리고 그리고 국내 같은 회사가 대충 만든 아니 거.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요. 이 포스터 딱 공개되고 SNS에서 난리가 났단 말이죠. 이게 난리가 무슨 났죠. 의미냐. 이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 일부러 저런 것이고 심오한 의미가 있다. 막 이러고 막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포커스뉴스 기사에서 인터뷰가 별 생각 없이 했다. 별 생각 없었다. 사진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무슨 말에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막 분석하다가 허탈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특히 박근혜. 예, 특히 그분. 예, 그렇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진짜 다 뭐 그냥 허술한 거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이번에 후보자가 15명이나 되니까 그 포스터가 나중에 쫙 나왔다 붙으면 다 똑같아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특이한 거 한번 눈 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한 번 더 보게 만들려고 포스터는 하는? 한 번 더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지도 높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포스터 같은 경우는 뭐 머리를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상당히 이제 뭐랄까 버즈가 많았죠. 예. 네, 근데 그리고 뭐 언급량이 가운데에서 많았죠. 밀고 나오는 그 짤방도 만들어주고 네. 그랬는데 옛날 광고처럼 그 가구 문 여는 네. 광고 가구 문 있었잖아요. 열어놓은 거. 근데 그 포스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네, 그렇죠. 정당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현수막에도 정당명 표기를 안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언더독에서 밑에 있는 후보들이 뭔가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7년도에 네. 그 87 6월 항쟁 이후에 노태우 후보가 대선에 나오면서 정당명을 표기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민정당이라는 게 거부감이 들거든. 거부감이 그렇죠. 있기 그 때문에 안 분위기는. 했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한민국은 그 양당 체제 정당 정치가 기본적인 그 정치 시스템인 나라예요. 그런데 양당 체제는 아니고 다당인데 다당제. 이제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표 끌어모으는 전략인데다가 정당 정치를 부정한다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그쵸. 거죠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포스터에 정당명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건 좀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단순한 전략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 정치라는 게 굳이 정당을 부정을 하고 기존의 네. 정치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지금 위에 포스터가 쫙 나와 있네요. 예, 저게 이제 위에는 5명이 나오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새누리당 조원진 조원진 후보까지 후보까지. 해갖고 이제 6명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 정당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는 거지. 근데 가끔 못하는 정치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정당을 자체를 혐오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당을 부정을 한다는 경우는 그러면 의회와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이며, 그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치더라도 국회를 어떻게 볼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을 부정하면은 국회 자체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공방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정당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부정한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한 거다. 국민에게 더 호소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새정치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몇 년 지나면 헌 정치인이에요. 너무 새고 밝히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은 그 후보자가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당 후보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럼요. 국민의당을 강조를 왜 해야 되냐면요. 그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면서 찍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당이 갖고 있는 정당의 어떤 강령이나 당원, 그 다음에 그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지 알고
뭐 모를전전 그 정당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당명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는 안철수, 그러니까 흔히 그 가장 정치에서 배격해야 될 이미지 정치 내지는 인물론으로만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정당의 어떤 정치의 시스템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40석밖에 없기 때문에 시방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고 인물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전략적 차원이 아니었나 싶기는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그 국민의당 관계자 계속 저기 그 스카이요정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거든요. 연락을 씹는다면서. 저 스카이요정이 나한테 문자 줘놓고 왜 전화 안 했어? 예? 스카이요정이라도 모시면은 이렇게 사적인 원하는 푸는 장소로 팩트TV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는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해줘. 왜? 그러게요. 아니야, 아니, 이제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스카이요정이 나한테 연락할 거야. 자유한국당 포스터 보면은 저는 정말 안구 테러였어요. 아니 그 포스터 지금 보이시죠? 이와 홍준표 사이에 저 간격은 뭐죠? 이게 엄청나다. 도대체 저 간격 뭐냐고 대체 어떻게 해달라고 폰트 왜 눌린 거야? 눌렸고. 폰트는 왜 눌렸어? 세로 폰트 보시면은 꽉꽉 눌려 있는데 저 답답하지. 제가 나름 그 전에 직업이 옷 만드는 일을 한 10년 했지 않습니까? 네. 나름 색채와 디자인에 나름의 그런 감수성이 있어요, 제가. 저의 감수성이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그런 포스터였어요. 그 유튜브에 5개 A님이신가? 포스트를 보면 1번, 2번은 참 표준으로 만들었네요. 그만큼 보수적 이미지를 강조한 듯, 안정적 이미지를 그쵸. 강조하는 포스터들이죠. 그렇죠. 지금 꽃길만 뛰어요 님께서는 오늘 뉴스들 정당명 안 쓴 거 크게 비판 안 하던데 2%가 훨씬 낫네 이렇게 말씀해 고맙습니다. 주셨는데 근데 비판할 건 좀 해야지. 이해하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러니까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후보들 다 평등하게 그 비판하고 얘기할 것입니다. 뭐 그렇지만은 유독 요새 안철수 후보가 눈에 띄는 행보를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슈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아니, 그게 어쩜 전략일 수도 있어요. 전략이죠. 그리고 저는 사실 문재인 후보 지지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포스터 잘 나와서 너무 기뻤어요. 저번 포스터가 2012년 사실 저의 미적 감수성에는 훨씬 어필을 했습니다. 스토리 있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포스터였어요. 그런데 그 2012년도 포스터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있어요? 예, 우리 과거 있어요? 포스터를 좀 오늘 얘기하는데 네. 저거는 이제 이 포스터는 뭐냐면 2007년이죠. 2007년 포스터예요. 2012년 포스터는 없나 본데 아니,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자 계속 보세요. 나와요? 지금 그 이해창과 노무현의 그 2002년도 포스터고 이건 1987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포스터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 이거 새로운 대한민국 양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었던 이해창 후보는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크게 넓히자라는 의미고 이 노무현 후보는 새롭게 만들자라는 저기 거예요. 나오네요. 저기 저 2020년. 포스터 약간 이렇게 표정도 좋고 자 모델 잘생겼고요. 그쵸. 네 좋아요. 폰트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예, 좋은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젊은 층한테는 어필할 수 있는데 살짝 너무 디자인 측면만 강조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개인적 취향.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포스터고 스토리성이 있고 좋았지만 이걸 보고 5, 60대 노인들이 딱 들어올까 마음에 또는 저걸 보고 힙하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결과 안 좋았고 저거 2012년도에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잠시만요. 꽃길만 뛰어요님, PD님 긴장해서 그림 막 던지네. 막 던지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자, 제가 말을 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만 2012년에 보면은 이정희 후보 나오고 김순재 후보 저 때가 벌써 새록새록하네요. 새록새록하죠. 네. 가슴을 치게 됩니다. 제가 저 때 생각만 하면 제가 저때 적어가지고 방송 나가서 얘기했다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자, 일단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아니 사람을 저렇게 대놓고 이렇게 노려보는 것처럼 옆에 보면은 부담스럽다고 약간 문재인 후보처럼 약간 비스듬히 봐야 유권자 애써 실드 치셨네요. 볼 애써 때 실드 덜 치셨네요. 부담스럽다고 내가 실드를 쳤다고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해 진짜 지금. 저때 진짜 12월 아. 딱 끝나고 예. 너무나 화가 나서 술을 정말 이렇게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네. 4일 동안 제가 아파서 자, 알아먹었거든요. 류관호님 1번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자, 빨리 아이고, 돌립시다. 빨리 넘깁시다, 넘겨요. 예. 그 그래서 저 때보다는 지금 문재인 후보 포스터가
모르겠습니다. 또 패셔너블한 분들에게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안정적이고 특히 건물에 붙였을 때 있죠. 이 모서리에 붙였을 때 그 버전 보셨어요? 버스 광고나 모서리 붙이는 광고 버전.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라다운 나라가 나오고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문재인 후보 얼굴이 보이는데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든든하다. 특히 캐치프레이즈도 든든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든든한 느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좋은 포스터 같습니다. 그래서 깨춤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에서 나왔다. 요번에 이제 그 문재인 캠프 쪽에 디자인들이 되게 좋다고 해서 막 박수를 받는데, 이게 손혜원 아유, 손혜원이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또 따로 별도의 디자인팀이 다 있어요. 그 아니, 사람들이 그건 하는 그렇죠.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그러니까 요번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무조건 디자인만 주면 자기한테 와서 칭찬하는데 아니라고. 아니, 디자인만 좋으면 나한테 와서 칭찬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더불어민주당 네. 당명 때 굉장한 파란을 일으켰고 공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도 전 당연히 관여하신 줄 알고. 자, 와, 디자인팀 손혜원이 많이 있어요. 언니 까방권이야, 이제부터 막 이러면서. 데이비드 K님, 칭찬했었는데. 데이비드 K님, 유튜브에 데이비드 K님이 허경영이 안 보이네. 예,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허경영 사면복권 안 못 됐어요. 나오죠. 예. 10년 동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안나키님, 아까 기호 1번 그거 말고 503번으로 바꾸셔서 크크. 503번 맞죠? 네. 503번. 네. 503. 말씀해 주셨어요. 503님이 아니야. 503, 수입번 503이지 무슨 님이야. 503번. 번. 약간 이렇게 503님이라고 부르는 건 그 아이러니를 만들어서 더 조롱하는 의미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항상 전화를 먼저 해서 뉴스를 듣고 딱 얘기해요. 아빠, 뉴스 봤어? 뭐? 이제 수사 다 끝났대. 수사 다 끝났다고? 이제 저 박근혜 얘기하는 거야? 기소만 하는데 503. 그래서 나는 최하 10년 이상을 받아야 되냐 했더니 우리 아들 아빠 뭔 소리 한 20년 이상 받아야지. 아드님이 되셨어요. 아드님이 참고로 아드님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아드님이 아주 그냥 되셨어. 참고로 초등학교 6학년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저기 노짱 포스터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은 과거 포스터를 좀 보면서 예. 과거 옛날 포스터들이요? 옛날 포스터는 이제 기억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오는 새록새록? 거. 자,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해찬, 아닙니다. 이건 우리 PD 이해찬 그다음에 노무현 후보, 네, 그렇죠. 당시 이거 참 노짱. 2002년도에 네. 정말 그때 선거하면 이때도 가슴이 벌써 포스터 벅차는데, 좋았어요. 네, 굉장히 네,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얼굴 이렇게 커다랗게. 네. 어쨌든 노무현 그때 돌풍을 당시 일으켰죠. 후보가 네. 솔직히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역으로 순박한 저 활짝 웃는 웃음이 정감 굉장히 있게, 정감 매력적인 있게.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인간미 하면은 맞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걸 잘 강조한 좋은 포스터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후에 정말 옛날 포스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계속 보시죠. 네, 네. 계속 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뭐야? 왼쪽에 있는 눈버리 쓸 수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 젊은 시절에 지금은 새누리당 아니지 지금 자유한국당 넘어 조경태 조경태 후보가 맨 처음 출발할 때 네. 처음 출마할 때 먹고 보여줬던 나왔네. 예 네. 왜냐하면은 인지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인지도 전혀 없는 데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 다 저래요. 다 벗는다는 게 아니라 다 뭔가 튀어야 돼요. 그치. 뭔가 튀게. 튀어야 되기 네. 때문에 더군다나 젊기 때문에 저렇게 위통을 탁 벗고 그래서 저게 지금까지 지역에서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거죠.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하네요. 예,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옆에는 굉장히 익숙한 이덕화. 얼굴이. 이걸 광명에 출마했던 지금 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빡친 거 아니야? 자 좋아 이거 빡 해가지고 저 어렸을 때 빡쳤을 때 팍 트라. 그때 히트 쳤던 그런 네. 이제 분위기 컨셉 색깔 딱 골라가지고 남자 좋아 그런 걸로 근데 나와요. 저걸로 저렇게 했다는 거는 저 참 이덕화 씨 포스터를 기억한 사람은 정말 네. 얘기 예.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다음 벌써 기억은 안 나요. 다음 걸로 오늘 보여주시죠. 재밌다. 이 포스터는 제가 알죠. 이건 너무 인터넷상에서 밈이라고 하죠. 계속 인구에 회자되는 무슨 말만 나오면 뭐뭐로 대동단결. 사실은 뭐뭐로 이름은 대동단결. 기억이 안 났어요. 승인은 네.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 불신으로 대동단결. 그건 기억나. 불신으로 대동연결. 네. 이름은 잘 기억 안 나. 그다음 네. 누구지 했는데 그 옆에는 전 저분 진짜 좋아해요. 김영곤 씨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시사 개그의 거의 뭐 최초의 이렇게 시사 개그맨인데
저분이 이제 사실은 저 왜 기호 6번이냐면은 2000년도에 네. 자민련 공천을 받았어요. 어. 자민련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 받고 나니까 지역주의로 서로 싸우니까 내가 그러려고 나간 거 아닌데 자민련 공천권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혼자 난 무소속으로 나간다. 스마일 성동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용기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한복 입고 나가셨네요. 두 분 다 약간 이렇게 예, 그렇죠. 승복과 한복 승복이죠. 이렇게 하니까 약간 저 한복 얘기는 내가 이따가 얘기할 거야. 네. 예, 왜냐하면은 저건 예전부터 특이하네. 87년부터 유행했거든요. 한복이요? 네, 한복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사이다 지금 노회찬. 불심으로 낙선각 이렇게 입고 달아주시네요. 뭐야? 불심으로 낙선각. 국민 사이다. 노회찬. 포스터 저 처음 봐요. 그 4번. 네. 저 포스터가 아니라 사실은 저 홍보물이에요. 홍보물이에요? 홍보물이에요. 네. 네. 처음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뿌려졌으니까 네. 아마 네. 창원 쪽에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지역구에서만 나왔던 네. 겁니다. 그래서 저 국민사이다에서 4번 해갖고 4번. 네. 국민 사이다. 4번. 근데 너무 노회찬. 만화적으로 이렇게 중심선 넣고 이렇게 만드셨네요. 네, 홍보물. 사실 근데 나름 신경 쓴 거예요. 당시 옛날에 이제 정의당 이전에 이제 통진당 시절에 의원들이 예. 다 코스프레 한번 하셨잖아요. 하고 그쵸. 광고 나오고 옷 입고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교복 입고 막 옛날 네. 거. 저는 그런 감수성 약간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정치는 좀 안정적이어야 된다. 네. 그쵸, 너무 그러니까 깨발랄하면 안 돼 또. 이건 아시죠? 자, 요거는 저건 기억납니다. 우리 저 저 당시에 제가, 최근 씨가 신하 씨가 아직은 잘할 낙고에 거예요. 살고 있을 때라 네, 제 네. 기억이 납니다. 절묘하게 저렇게 현수막 위치를 뭐 절묘하게 해놨어요. 넣어서 네. 굉장히 예. 그 저거 보면서 야 역시 인증샷들 많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손혜원이 네. 대단한데 아이디어 진짜 좋다. 네. 마포의 가치를 2배로 저렇게 그 원래 정청래 의원 네네, 지역에 그렇죠. 나갔기 때문에 인지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청래 저런 걸로 의원소는 쫙 맨날 올려줬죠. 갖고 다녔죠. 그렇죠. 거의 뭐 갖고 다녔죠. 같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네. 것이 그 유권자들한테 어떤 공천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받지 못하더라도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자 다음 사진을 좀 봅시다. 아, 자 왼쪽 사진 저는 보십시오. 정말- 저 보세요. 자, 아까 정당명 표기 얘기를 했었는데 위에 일부러 쓰지 않습니까 저렇게? 정정당당하게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 저 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자 아니, 우리 노무현 조금 감추려고 했을 네.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 아니었어요. 노무현 감추는 게 당연한 후보가 상황이었는데. 저 보시면은 저 때는 뽀샵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되게 이렇게 이제 사진관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저건 정말 추억의 부산 뭐 이렇게 아니 출마했었. 정당명을 저렇게 강조하고 네. 그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저때 바보 노무현 아닙니까? 바보 노무현. 그래서 바보라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부산 지역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김영삼이라는 이 정치 그러니까 뭐 체계나 그러니까 그 흐름이 있었다면은 네. 그게 노무현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그러니까 바보 노무현을 부산에서 배출하고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있고 그게 문재인으로까지 지금 저는 이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의리에 약한 부산 사람들 아이가 그러니까 끝까지 그 지역주의가 어떤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패권이나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좋은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고 흘러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정치로 자꾸 나아가려는 어떤 발전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는 지금도 필요한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필요가 있죠. 다른 분들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네. 분들은 노통님, 노무현님 그리워요, 뭐 뭉클하다 막 하는데 슬픈 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노통 현실적인 얼굴. 그죠? 네. 소리 안 했습니다. 현실적인 얼굴이야. 아유. 정담님께서는 네. 부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나가면서도 숨기지 않았는데 하시고 회상을 하시네요. 예. 그리고 한은파님께서 저 때 당선됐을 때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예, 제가 정확하게 언젠지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 옆에 링컨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다음 바꿨네요. 링컨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링컨 네, 사진 링컨 이거 사진. 제가 골랐는데 뭐냐면 아니요 이건 링컨 뭔가요? 사진. 뭐 링컨 링컨 왜 사진 나왔어, 뭐냐면은 저 때는 1860년대예요. 네. 그러니까 감광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1860년. 저 사진 찍으려고 하루 종일 저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뻥 해갖고 뻥 터져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있어야 돼. 그게 네. 빛이 이렇게 계속 올 저, 때까지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네. 경쟁자가 저 바보짓 하는 거야 뭐야 막 했는데 링컨이 알았던 거야. 후보자 그러니까 유권자가 이름만 알지 얼굴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엄청 해가지고 엄청 뿌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얼굴을 아는 사람이 되면 좀 더 자신에게 네. 다가오게 되고, 그 그럼 수염 이 기르고 후보자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링컨이 전 세계에서 이미지 정치를 최초로 한 사람이라. 네, 포스터 중요하죠. 물론 포스터만 가지고 뽑히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포스터가 결국은 유권자랑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딱 알려주는 그러니까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네. 유권자랑 자,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다음 그림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아까 보여주셨는데 잠깐. 김두한, 차지철 이건 정말 야. 정말 한국 옛날 자료다. 정치 이건- 현대사에서나 나올 만한 근현대사 책 자료잖아요. 자, 근까지는 왼쪽에 아니고. 있는 김두한 씨 딱 보면은 누구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삼둥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는. 예, 그 하여튼 예. 삼성의 할머니. 그 예. 옆에 분은 그리고 배우 오른쪽에는- 이원희 씨인가요? 예. 다치마리 다치마리 배우 다치마리. 이원희 씨? 박정희의 맨 마지막에 그 경호실장님 때 차지쳤는데 그때 보시면 막대기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 막대기가 왜냐하면은 그때 숫자를 못 센다는 숫자를 못 거죠. 세거나 네. 글자를 못 셌을 때 저걸 세가지고 찍어라 해가지고 저때까지는 계속 막대기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어르신들도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죠, 뭔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묻지도 말고 무조건 1번. 뭐 그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 부분 저 때는 안 되는 부분. 다 추첨으로 해가지고 1번, 2번 하면 이거 기호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1번이니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정동영 때도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아무리 잘 모르신다고 해서 무조건 1번 찍는다고 해도요. 그 당이 바뀌면 알아서들 찍으세요. 네. 그러니까는 뭐 1번이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자, 재밌는 이제 거 많이 나왔네요. 야, 이건 진짜 야, 이번 잘생겼다. 장면은 아니, 이 양김 시대. 저 두 전 대통령님들은 젊을 때 사진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저거 보면. 아까 회의하면서도 요한님이랑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그분은 얼굴로 정치했잖아요. 얼굴이 다 했는데, 뭐, 연습을 뭐, 산에 올라가서 올라가서 하셨다. 하셨지. 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얼굴이 다 했어. 뭐,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그러니까 저 때 그 박정희가 김대중 그러니까 그 당시 후보 신민당 후보가 네. 그 이제 유세 현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그 유세를 할 때 덜덜 떨었잖아.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저 연설을 들으면서 이야 대단하다 정말 명륜 연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쫄린 거지 근데 한마디로. 그때 당시 자료 보면은 네, 정말 맞아요. 두 분 다 연설을 너무 연설 잘했어요. 잘해. 그 김영삼 전 대통령도 젊었을 때 연설 되게 잘했어요. 나이 들고 좀 못해서 그런 거. 그 처음 나이 들고는 그 약간 떨어지는 연설을 좀 확실하게. 애교로 약간 그 표정 기억나세요? 그 표정 기억나세요? 그런 걸로 좀 이제 메꾸신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진짜 이 김영삼 두- 전 대통령님 두 사람 다 잘생겼잖아. 되게 부담스러워. 이제 나중에도 좀 애정이 좀 있어요. 네. 나중에 그 지금 503님께서 그때 테러를 당하셨다고 당했을 해서 때? 입원하셨을 2002 때 년도. 굳이 오지 말라는 걸 그걸 찾아가셔가지고 노인네가 손을 꼭 잡고 옛날에 나도 누가 죽이려고 했는데 참 나쁜 새끼가 죽이려고 했는데 참 그게 참 그러고 염산 테러 당했어. 집에 가시 이런 뭐라고 해야 돼 근성 오지 말라고 한 자리 가서 그러니까는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네. 정말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배울 만한 어떤 그 어르신 우리가 그러냐 정말로 어르신 장로라는 말이 있어요. 장로. 근데 왜 우리 사회 어르신들은 다 고생하셔서 일찍 그를 글쎄 가시고 말이야. 고생하셔서 그런지 자, 룸파 움파님 맞나 모르겠다. 그 유튜브에 룸파 네. 움파님 이런 자료는 어디서 구합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구글링으로 구하셨어요. 구글링으로 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방기대장 뿡뿡님이 다음엔 예전 연설 영상 보는 것도 좋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예전 연설도 한번 보죠. 그렇죠. 연설하면은 그 유세 연설 그때 저희가 좀 모아놨는데
괜찮아요. 재밌고 그다음에 그 명연설들이 있어요. 아니 정치생활에. 그 당시에는 아직 미디어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발달하지 못한 상태라 연설이 그 사람들의 미디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1968년도에 장충당 공원에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설했던 그 음성 파일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지지직거려서 좀 그런데 아니, 정말 연설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틀어드리면 되잖아. 들어야지 나중에. 뭘 또 네, 찾으시나 한번 그래. 그런 와 거 한번 정말 연설 잘해. 현재 대선의 연설과 좀 연결된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한번 자료 준비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길게 다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조금씩이라도. 뭐 단 1, 2분이라도 그때 그 연설을 통해서 그 시절 또 그리고 그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정치는 전 시대 상황에 맞춰서 정책과 이런 것들이 좀 변해야 되는데 그때와 지금과 좀 비교해 본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가요? 지금 준비하고 예, 있는 그래서- 옛날 포스터 한번 쭉 봤는데요. 아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예. 현재 포스터랑 비교해봐도 우리가 느낄 만한 점이 있네요. 포스터는 유권자랑 첫 번째 관계 맺는 방식이니까 신경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과연 이번 대선 후보들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셨잖아요. 네. 폰트를 애매하게 쓰시는 선택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유권자랑 관계 맺음하셔서 뭐 나름의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이제 포스터 봤으니까 남은 게 현수막 그리고 현수막? 러거송 이 러거송.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대선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국민을 위한 정치제도는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노예 해방을 통해 근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된 링컨. 만일 그가 사상근무제를 실시했더라면 일자리 해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자가 사주보다 행복한 회사. 복지임금으로 쉬어도 월급 받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당신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며 낭비하지 마세요. 아이폰 하나로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 그가 과중한 업무 대신 사상근무제를 알았더라면 지구인들은 더 많은 혁신의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쉬는 회사. 혁신을 통해 창업을 열어주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준 칼 막스. 그가 자본주의 붕괴론 대신 사상근무제를 택했더라면 20세기 세계는 전화에 휩싸이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회사.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이루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 자, 자, 어저께 로고송 본다고요? 아니 어저께 이제 네. 그 19대 대선에 후보자들이 최종적으로 다 등록이 마쳤습니다. 예. 총 무려
무려 역대 최고야. 15명. 15명. 역대 최고. 와. 그 4대하고 7대가 12명인가 그랬는데 네. 그걸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이번 19대 대선 때 투표용지만 3cm. 이만. 3cm.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왜 여기저기서 새누리당 쪼개지고 여기저기서 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느냐. 예. 이분들이 옛날에는 대통령은 될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특히 그치, 이제 그치. 오른쪽에 계셨던 분들이 약간 왕당파 느낌이 있잖아요. 그치, 그치. 왕의 피를 받은 사람이 그치. 돼야 돼. 적통이 있는 거야. 아니, 그래서 503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치. 됐는데 503이 저렇게 내려가네? 내려가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립하는 게 사실 망이 망소위의 난이라니까요. 지금 상태가. 자, 지금. 수원장이야 다들 지금 자기가. 지금 이제 후보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야당 원래 야당은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다음에 네. 정의당 뭐 국민의당까지 치면은 요 정도고 예. 이제 기본적으로 보수 쪽에서 그렇죠. 빠진 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기본세. 그다음에 경제국당, 국민대통합당 이것도 늘 푸른 한국당 있잖아요. 이재호. 제가 기호 이 상황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서 웃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보수가 이렇게 쪼개지기를 제가 500원만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하느님이 무심하시지도 않으시지 제 소원을 들어주시네. 그 기호 9번 이재호 후보도 떨어져 나온 거고 국민대통합 뭐 그러니까 기호 11번의 그러니까 지금- 남재준 후보도 통일한국당 그 원래 국정원 예, 이게 태극기 예. 집회 나가고 아이 말을 바꿔야 돼.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야 보수도 분열로 망해. 너희들도 아이고 조금만 원래 슬픔 빌림 우리 원래 해주시네. 그, 추전국 시대야 지금 거기는 신난다. 그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그 기호가 있어요. 네. 대통령 후보나 이제 대선 후보, 총선 후보 이제 네. 기호가 있는데 와, 가장 의석이 많은 후보 정당이 1번. 1번. 이제 그 의석수로 해갖고 1번. 지금 집권정당. 민주당이 119석이라서 1번.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93석이라서 이 기호 번. 2번. 국민당이 39석이라서 기호 3번. 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네. 33석으로 기호 4번. 심상정 후보 이제 정의당이 그 6석으로 이제 기호 5번. 그리고 새누리당이 한석. 조원진. 그렇습니다. 한석. 조원진이 한석으로 6번.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기호 15번까지는 이제. 이제 그 정당이 있는 아 되게 많네요 진짜. 네, 정당이 있는 후보는 이제 그 가나다라 순으로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이 없으면은 이제 무소속은 그것도 이제 추천을 할 텐데 이제 정당 나온 게 있어요. 일단 기호 7번 경제국당, 기호 8번 국민대통합당, 국민대통합당. 기호 9번 늘 푸른 한국당, 기호 9번이 이재호 후보입니다. 네. 기호 10번이 이제 민중연합당의 김정동 후보, 김정동 후보. 기호 11번이 통일한국당 남재준, 그다음에 남재준. 기호 12번 한국국민당 이경희, 기호 13번 한반도 미래연합 김정선, 어우, 그다음에 진짜. 기호 아유, 다 14번이 읽으실 거예요? 어우, 징그러워. 좋아요. 윤웅식. 15번까지 다 읽어요 지금. 그다음에 14번 15번이 이제 무소속 김민차. 아유, 제가 진짜 지치네, 진짜 이걸 지쳐. 왜 했냐면 왜 읽었어요 왜? 나중에 대선 개표 방송할 때 저희는 얘기합니다. 5위 이하는 저희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대선 개표 방송할 때 네. 이거 다 그 몇 번씩이라도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그거를 발표를 해줘요 딴 데는? 딴 데 다 해주죠. 아, 해주죠. 그렇구나. 네. 우리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안 합니다. 네, 힘들어 우리는 하지 죽습니다. 맙시다. 힘들고 막 그래요. 별로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치. 지금 하는파님께서 아프리카에 기호 1번만 알면 돼. 뭘 복잡하게 점점점 이러시고 꽃길만 뛰어요 님께서는 7번부터는 적자 기업이야. 이렇게 의견 주시는데 그쵸. 이게 예, 약간 그- 그런 면이 없잖아 이게 있죠. 기타금이 3억이거든요. 네. 근데 이 3억, 날리는 거죠. 네, 그 3억이 에휴. 그러니까 15% 이상 받으면 투표를 못하면 날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기타금 제도가 왜 있냐면은 이게 후보가 난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정말 웬만하면은 보통 이거 기타금 3억 들죠. 그다음에 뭐 정당 원외 정당 신고해갖고 사람들 모으고 하는데 하고 할 때는 기본 몇십억은 들어요. 그럼요. 당연하지. 이분들이 좋은 뜻이 있어서 뭔가 다 이게 생각이 있어서 나오셨어요. 순수전국 시대 지금 그
원명 교체에게 자기 주원장이고 지금 나 지금 분홍할 것이 되고 지금 출사표를 낸 거예요. 이분들 다 영웅이세요 지금 다. 영웅이고 싶은 거지. 그렇죠. 영웅이라기보다. 이건 괜찮습니다. 이거 다 보수를 이렇게 잘게 쪼개주세요. 잘게 더 잘게 슬라이스로 그냥 아주 그 크레이프 같이 이렇게 사사사사삭 잘게 쪼개주시면. 아니 생각해봐 이게 다 이 표가 합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저기 우리 얼마나 무서워. 슬픔비님이 기타금이 너무 작다는요. 네. 한 10억으로 해뿌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기타금을 높이면 또 참정권에 예, 문제가 그렇죠. 또 그래서 생기죠. 일부에서는 기타금이 너무 높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는데 생각해보세요. 가나나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또한 1,500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각 아프리카 나라마다 나오는데 거기서는 정말 돈이 없지만은 국민을 위한 생각으로 대통령, 그러니까 독재자 같은 뭐 군부 세력 말고 어떤 민중의 그 후보가 나오고 싶은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기타금이 많고 적고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이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뭐 한 2억 정도 올릴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기타금은 기준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 몇 년 동안 일을 했을 때 모아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즉 노동 문제랑 좀 연관돼 그렇죠. 있는 거죠. 참정권 문제와. 자, 데이비드 케이님, 허경영이 돈이 없어서 못 나온다. 아니요, 사면복권 안 돼서 못 나온 겁니다. 법적으로 못 나옵니다. 네, 못 나옵니다. 허경영은. 그 10년 동안 못 못 나옵니다. 나와요. 예. 근데 허경영 2008년이죠. 그러면은 예전 허경영 그 공약이 네. 굉장히 허무맹랑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사실 뭐 지금 후보들의 공약도 허무맹랑한 공약 많이 있습니다. 허경영급의 공약도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모든 공약을 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중앙선관위에 보시면요. 네. 그 19대 대선 특별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분야별 10대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후보자마다 자기가 하는 각 분야에 그 10대 공약이 있는데 분야가 한 10가지가 돼요. 뭐냐면은 뭐 정치, 행정, 뭐 사법윤리, 그다음에 재정, 보건복지, 국방, 그다음에 교육 여러 가지 했고 이제 10개 정도인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신이 저희 방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면 최소한 자기가 지지하는 문재인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아이고 다 알아요. 다 아세요? 예, 죄송합니다. 막 설교하지 마세요. 그 방송에 설교하고 이런 거 네, 별로 안 죄송합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정덕 문재인 지지자들 지금 정덕 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저기 공약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그 하시아 씨는 어떤 공약에 관심이 가요? 전 당연히 보육 보육 공약이죠. 쪽. 그런데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저번에 한번 저희 단톡방에 예. 공유한 적이 있죠. 예. 그 후보 이름 얼굴 다 가려놓고 공약만 가지고 1번, 2번 제가 찍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추구하는 공약이랑 가장 맞는 후보가 어떤 건지 찾아주는 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지지하는 후보랑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모르는 공약도 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의외는 유승민 후보가 2위 두 번째로 제가 지지할 수 있는 후보로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저는 1위가 심상정 후보 나왔고 그럴 줄 2위가 알았어요. 문재인 후보, 네. 3위가 안철수 후보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네. 네. 문재인 후보 특히 보육 공약들, 육아 공약들이 저랑 굉장히 맞기 때문에 강력히 지지하는 편입니다. 저도 교육에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애 아빠다 보니까 힘 좋은 애 셋 아빠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저는 그 대놓고 오늘 포스팅 글을 쓰면서 그러니까는 정치 블로거가 그 문재인의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표현의 자유위원회를 통해서 공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블라인드. 포털에서 임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심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저같이 이제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 정치 블로거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헌법 소원을 청구해놨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헌법 소원은 소원대로 이제 가고 이런 그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이 좀 제대로 펼쳐져 갖고 아니 진실이 아니면 저도 억울하지 않겠는데 무조건 일단 너는 거짓이야 가리는 거야. 해놓고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공신력을 담보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아이안 피터가 아무리 신뢰성 있는 얘기를 해도 너는 1인 미디어잖아. 한마디로 전문 용어 써도 됩니까?
족밥이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좀 떨거지 듣보잡이다 이런 취급을 자꾸 하는데 우리 IM 피터님 듣보잡 아니거든요. 듣보잡이네. 정말 아니 왜 얼마 유명한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글들이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딱 팩트에 입각한 정말 좋은 글도 쓰시잖아요. 예. 이건 퀄리티를 보고 판단해야지 덩치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기대전 뿡뿡이님 죄송합니다. 애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이 사회는 결혼한 사람만 삽니까? 아주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 보육정책 문재인 후보의 보육정책 굉장히 지지하는데요. 하시연 씨 결혼 안 했어요. 전 비혼주의자입니다. 비혼주의자예요. 결혼 안 할 생각인데요. 제 조카도 있고 그쵸. 그리고 여성 문제에 있어서 아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지하고요. 이번에 그 유치원 공약 문제, 단설 유치원, 대형 단설 유치원을 설립 자제. 그쪽 워딩 그대로입니다. 하도 이거 가지고 워딩 틀렸네 뭐네 말이 많아서 그대로 하면 이런 부분들 정말 강력하게 비판하고요. 그래서 문 후보를 지지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또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이제 공약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는 네. 중앙선관위 이제 홈페이지에 가셔갖고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그래서 10대 공약을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은 네. 투표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도 한번 검색해서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자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살짝 그 대선 후보로 이제 봤는데 이번에 현수막 한번 볼까요? 현수막. 네, 예. 일부에서 현수막 본다 그랬는데. 네. 자 오늘부터 안 보여. 왜 이렇게 안 보여? 오늘부터 이제 현수막이 이제 내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자정까지 기다리다가 뭐 자정에 딱 걸었다 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근데. 현수막. 이거 좋은 위치 선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딱 얘기하는데 그 후보자나 정당의 현수막, 이제 공인된 현수막 같은 거는 함부로 찢으시면 안 됩니다. 야, 절대 안 돼요. 네,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수막을 오늘의 하나의 소주제로 선택한 것 중에 나오면은 네. 지금 나오는 새누리당의 현수막을 보시면요. 아니 저긴 또 왜 현수막 홍준표 현수막 왜 저래 또 왜 여기선 이와 홍이 저렇게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저 애매한 간격. 이번 홍준표하고 옆에 그 공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 네. 공약들이 뭐냐면은 각 지역에 맞는 좀 공약들이에요. 특성화된 지역에 적화된. 공약이죠. 그래서 저는 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정치 블로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 썼어요. 왜냐면은 네.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무슨 뭐 구미시의 버스터미널 네. 이런 게 딱 뜨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시도당, 지역당에서 먼저 캐치플레이를 만들어서 올려야 돼.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야. 얼마나 지역이 밀접하게 이렇게 그쵸. 그뭐 착근이라고 하잖아요. 뿌리를 네, 맞아요. 팍 받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절묘한 캐치들이 나오는 건데. 여기 홍준표 그 현수막 보면은 서부권 대개발로 도시균형 발전 인프라 구축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그 서울에서 선쪽으로 얘기하는 저희 동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요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에 각각에 맞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거기 딱 맞는 공약들이 나와요. 그럼 보는데 근데 이게 자 좀 현수막 보수 치지 쪽이 말라고 좀- 하니까 예. 슬픈비님이 현수막 치지면 안 되고 그냥 전봇대로 뽑으면 되냐면 그런 거 아니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전봇대는 더 안 돼요. 그럼 전봇대 추가해요. 그 전봇대까지. 공공기물 4번째까지 추가해요. 한전에다 엄청 물어줘야 네, 돼요. 난리 나면 안 필요합니다. 돼요. 조심하세요. 아니 그리고 이런 현수막들이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수 쪽이 좀 잘하지 않았어요? 잘해요. 지금까지. 그쵸. 잘해요. 그러니까 저거 봐봐요. 지금 나온 게 전북사의 홍준표. 야, 전북 사회 홍준표 찍어주세요. 근데 네. 폰트 왜 저래? 나 진짜 홍준표 모든 포스터 현수막이 나의 그 신미감에 크나큰 타격을 전북 입혀. 사유와 찍어주자 저 폰트는 그리고 홍자가 왜 저래? 그러니까 항상 저렇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예. 지역 밀착,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를 제일 관심 원하는지. 있는지 이런 원하는지. 것들이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은 저 공약들 100% 안 지킬 거 뻔합니다. 하지만 저거에 현혹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역에 그 필요한 공약들을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면서 저렇게 현수막으로 표현하는 거 저는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좀 의존하는 면이 있어서 자, 거는 것도 현수막 거는 것도요. 위치 선점 이런 거 어느 빌딩에 걸 것인가. 이 동네에 랜드마크가 하나밖에 없는 동네도 있어요. 거기 무조건 걸어야 돼. 네. 그런 것도 있고
참 각 지역에서 선대위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네, 뛰고 열심히 계시죠. 뛰고 있죠. 그래서 자, 각 지역이 또 네. 뛸 때 뛰고 그다음에 선거 유세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로고송. 로고송. 유세송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요번에 로고송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로고송 춤춰야 되나? 아니 이제 한번 로고송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나오려나? 누구 건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우리 피디님 아무거나 나오면 PD님이 틀어주시면 일단 문재인 후보 거네. 소리 잘 들리시나 모르겠다. 매일 보는 뉴스들 정의 없는 세상 네거티브 거짓말에 실망하긴 싫어 투표해봐 우리 투표하자 세상이 펑 터질 것만 같아 몰라 지금 못한 자, 저희가 이제 다 이게 들어볼 수는 없고. 취업 아니야, 취업? 예, 맞죠? 맞죠. 트와이스의 트와이스 취업. 내 추억은 언제 갔는데? 야, 되게 세련됐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세련됐네요. 음악도 그렇고 근데 저거를 트와이스가 녹음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음악은 마치 트와이스가 녹음한 것처럼 들려 저는. 굉장히 잘 했네요. 네. 그래갖고 이제 사진들도 굉장히 후보마다 필요하고 강조하는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역동성 있게 네. 됐네요. 그 다음 기호 2번 것도 뭐. 기후 2번 홍준표 후보께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트와이스가 다른 정당에서도 로고송으로 쓰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다시 이제 이건 이제 끝나고 나올 거예요. 뭐냐면은 네. 그 어디서? 다른 정당에서도 취업이라는 노래를 썼어요. 이게 워낙 인기니까. 이상하게 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상하게 문재인 후보 다음으로 유승민을 너는 지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상하네. 왜 따라 다른 정당 거도 한번 틀어주시면 따라한 건 아니겠죠? 우연히 나오겠지. 겹쳤겠죠. 네. 다음 거는 어떤. 네, 바른 정당인데 자, 들어봅시다. 기호 4번인가? 바른 정당이 기후 4번이죠. 이것도 이제 취업입니다. 잘 만들었네. 이거. 그 바른 정당 글씨로 이렇게. 바른 정당 노래 로고송에 그게 있어요. 고등어 있잖아요. 슈퍼맨에. 근데 뭐냐면 아싸 한 다음에 아싸 사드. 사드 성애자. 사드에 무슨 아싸드. 아니 사드가 뭐 사드.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입만 열면 사드 얘기하시니까 좀 이제는 질려요. 저는 좀 그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이렇게 저희가 잘 이게 근데 또 왜 이렇게 겹쳤죠? 이렇게 겹치는 게 뭐 늘 있는 일인가요? 아니, 취업이 인기가 많아서 그래. 그런 것도 있는데 어쩔 수 그 없죠. 사실 이렇게 그 로고송은 거의 겹치지 않도록 그렇죠. 하거든요. 겨울에 왜냐면은 이런 일은 못 봤던 것 아마 이제 같은데. 양쪽이 짜진 않았을 거예요. 짜면 네. 진짜 그래도 손해인데 어쨌든 이렇게 그 먼저 선점하려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거 너무 산만하네요. 네, 로고송을 요거 이제 좀 아니죠. 이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유세 현장에서 직접 그 율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좀 보여드리고 오늘 조금 또 논란이 됐던 그 로고송이 하나 있죠. 그 아직 그 국민의당에서 정식으로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네. 국민의당에서 그 신해철 씨의 이제 그대에라는 빠라바바빰빰 그거요? 예, 그게 이제 로고송으로 쓰게 됐는데 네. 이게 원래는 2012년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 네네네. 아니라 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지지자였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신해철 신해철 씨가 근데 네. 이제 이후에 그 이번에 신해철법 만들 때 네. 예, 국민의당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줬다라고 그 얘기를 앞부분만 지금 좀 들어보죠. 이 부분은 누가 이거는 그때 2012년에 그때 썼던 당시 거죠. 2012년 당시에 로고송입니다. 2012년도 명곡이야. 아니 저거 해철이 형 노래야. 형이에요? 난 되게 친한 척을 해갖고 나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신해철 씨는 뭔가 아시나? 형이라고 그래갖고. 자, 일단은 지금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네. 신해철법이라는 그 네. 법을 유가족들이 이제 하면서,
국민당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많이 도와줘서 아직 안 나왔어요? 국민의당 그 그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예. 쓰기로 했다. 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제일 많이 나온 저 건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모래시계 그 노래를 우우우 백합. 예, 이거를 로고송으로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진짜인가? 유세차가 지나가는데 우우우 무슨 소리야? 이러고 유세차가 있대. 아니 내가 듣기 힘들어서 그 소문을 들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팩트가. 진짜인가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희 쪽에 이제 공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듣고 확인을 깬다. 홍준표를 읽어주세요. 이렇게 아니 자꾸 모래시계 검사 그때 토론회 때도 PPT에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가 자꾸 나오시는데 아니 본인은 세월호 3년 울거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20년을 모래시계 울거먹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심한 거다. 그건 심한 거다. 홍준표야. 그만하라고. 장성국 영구상 여기 룸파 음파님이 영구차. 영구차. 진짜. 그거 쓴다는 소리가 있는데, 나중에 꼭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매일 한 번씩 여러분에게 터뜨려주시네.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그게. 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로고송을 이제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사실 선거가 끝날 쯤 되면요, 지겨울 정도로 들으실 거예요. 아마 거리에서 네, 막 그렇죠. 하시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걸 끄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는 방송할 7시부터 11시 그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네. 또 선거 때 또 그런 거 좀 들어줘야죠. 그래야지 선거 분위기 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쪽 그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저 2012년에 썼던 저 그대에게라는 노래가 로고송이 이번에도 좀 사용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쉽죠. 있었다라는 뭐 의견들이 좀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신해철 오빠야가 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예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뭐 신해철 씨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아직 뭐 제가 알 수는 없죠. 없지요. 우리만 좀 근데 아쉽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좀 재능 있고 천재 같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빨리 일찍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되게 안타깝다. 하느님이 못됐어. 네. 다 데려가가지고 자기 옆에 하느님이 두고 착한 사람들, 이쁜 사람들, 재주 좋은 사람들 다 데려가서 자기 앞에 공연시키고 이럴 거 아니야. 하늘에서 나쁘다 필요하대요. 진짜. 속상하다. 저희가 이제 또 뭐 잠깐 이제 뭐 길게는 언급을 못 하고 오늘 이제 네. 그 박영선 의원이 다른 이슈예요. 이것도 로고송 넘어가고. 그러니까 거의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요거는 좀 다뤄봤으면 박은성 해요. 의원이 오늘 또 제가 사진만 봤어요. 저는 자세히 못 보고 그 세 네. 분이서 같이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을 안 맡는다고 계속 에이, 하시다가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야. 맞췄어. 그분은 장을 너무 좋아해. 근데- 만약에 거절했다면 그거보다 높은 장을 바라시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이제 CBS 김현정 쇼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정운찬과 김종인을 끌어들여야 된다. 네. 근데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한편은 그래요. 아니 탈당을 해갖고 자기가 대선 출마했던 사람을 또 다시 끌어오냐 뭐 이런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뭐 다 오실 수도 있죠, 뭐. 다 끌어안고 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올 생각해요. 수도 있죠. 왜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 청와대로 가 그러면 이제 당을 노릴 수가 있거든. 네. 그렇죠. 뭐 박영선, 김종인 이 두 사람이 당을 뭐 장악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은 저는 충분히 있죠. 정치인이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민주당 권리당원님들을 믿습니다. 선거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전당대회 보니까 아주 끝내주시더라고요. 다음에도 뭐 대통령 잘 뽑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 안에서 튼튼하게 받쳐주셔야 되는데 잘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선거는 뭐든지 보도는 않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드만 안아요. 보드만 안고 외연 확산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안고 그 다음에
당의 당권 뭐 이런 걸 노리고 이러든지 말든지 당원들이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정치 공학보다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공천권이나 당의 어떤 당원 당규 이 모든 결정을 일부의 권력 있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속살속살해서 하는 게 나눠가지고 아니라 쓰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결정하고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 누가 와도 그 안에서 정당하게 대결하면 됩니다.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당 정치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작된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이런 아니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늦어요. 발전돼 늦- 있다고 늦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것보다 권리당원들 그리고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당원들의 그 열성과 이런 거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체험해 보면 이건 뭐 당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의 식견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존중해야 되고. 항상 이제 정치인들 아무리 똑똑하다 뭐 능력 있다 하지만은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과 정치적 성향과 가치관은요. 그분들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니 뭐 안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우리나라 같지 않고 지금 뭐 솔직히 필리핀. 뭐 어디 딴 나라 나라 비하를 하기가 싫어서 함부로 이제 다른 나라 어디 딴 나라 가면 아직도 정치의식 굉장히 뭐 속된 말로 후진 그런 시민들도 많이 있으신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촛불 그렇게 켜서 정당한 헌법적 절차에서 대통령 끌어내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흠모하죠. 이 사람들 결국 당원이든 시민이든 국민이든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결국은 피플이거든요. 이분들 안 믿고는 앞으로 한국의 새 시대에 못 연다고 생각해요. 저는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은 정당 나름의 어떤 그 색깔과 그 성격 가치관 뭐 그걸 가지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뭐 준비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됐는데 오늘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고 소식이 있었어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의 유세차로 이제 등록이 돼갖고 네, 이제 네. 준비를 해서 유세 차량은 아니고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붙여서 이제 화물차였는데 준비하고 가다가 가시다가 이제 네. 교통사고가 나서 네. 이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이제 어떠한 일이든지 뭐 자기가 뭐 충분히 뭐 책임을 지겠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또 근데 조선일보는 그 헤드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쓰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실관계를 쓰면 되는데 문재인 후보가 교통사고 낸 것처럼 마치 그렇게 딱 자극적인 언어만 이렇게 카피를 해서 쓰던데. 그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죠. 네, 도의적인 책임 물론 있죠. 물론 지금 있지만. 선거 때 이런 사고가 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도 아마 그 박근혜 후보의 그 보좌관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때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굉장히 촉박하다 보니까는 각 지역 유세도 많고 그 다음에 단연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 그렇지. 보면은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급하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생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유세 차량도 사고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났어요. 있었는데 이렇게 뭐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각별히 좀 우리 경각심을 후보들 갖고 뭐 조심해 누가 주시기 뭐 정파를 바랍니다. 따라서 부탁드릴게요. 정말. 후보들과 그 후보 수행 차량들, 스태프들 그리고 운동원들 다 선거기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내길 기원합니다. 특히 이제 그 로타리나 이런데 그 도로 쪽에서 그 율동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차량들 좀 교통사고 좀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데 유세 차량이 높아요. 그래서 네. 저런 저희 뚝방이라고 그러나 저기 그런 네. 지하차도 이런 데 들어갈 때 좀 생각을 해서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어느 후보라도 다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을 수 있으니까는 뭐 저부가 뭐 났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모든 후보들의 생명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때문에 누 후보가 어떻게 돼서 이런 것을 그렇게 연관 하면 안 안 돼요. 시키셨으면 예.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모두 건강하시기를 네, 기원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뭐 선거 무사히 끝나는 날까지 뭐 네. 후보를 뿐만 아니라 선거 운동원들, 그 다음에 지지자들, 그 다음에 자원봉사분들 모두가 네. 안전하고 정말 즐겁고 뭐 즐기면서 이렇게 선거가 좀 마무리됐습니다. 축제잖아요, 선거는. 네, 축제예요. 그럼요. 예. 우리 즐거운 축제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 세월호 3주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어떻게 추모 보셨어요? 아니면 가셨어요? 저는 이제 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제 일을 했는데 어제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방송 준비 어제 날씨 너무 좋았어요. 매년 비 왔던 거 아세요? 그죠. 제가 알죠. 예. 매년 비 오고 저는 그때 4월 16일에 뭐 하고 있었는지 항상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 나죠. 그날 예.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뭐 하고 있나 기억나죠? 저는 자다가 깨다가 뉴스 보고 다시 잤거든요. 그치. 깼더니 그렇게 돼 있는 그리고 저는 혼자서 막 떨고 있었어요. 너무 이게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이 사고나 이런 거 일어나면 되게 저도 물에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감정이입이 막 되거든요. 그래서 막 혼자서 새우등을 하고 막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매년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 공포가 맨날 되살아나고 슬프고 막 이랬는데 어제 다행히 막 바람이 살살 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이제 세월호 참사 3주기였는데 대선주자들이 모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뭐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이것만 좀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가도 세월호의 어떤 그 참사 진상 규명과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다음 19대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 꼭 하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수습자 9분 남아 계십니다. 그 9분 미수습자 모두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더 아이엠피터 대선 아바타. 인사드릴게요. 여기서 매일 저녁 9시 30분 당신의 아바타가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언젠가 끝납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주며 낭비하지 마세요. 아이폰 하나로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 된 스티브 잡스. 그가 과중한 업무 대신 자산근무제를 알았더라면 지구인들은 더 많은 혁신의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 쉬는 회사. 혁신을 통해 창업을 열어주는 일터. 사상근무제로 실현합니다. 7일경제연구소.